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진섭 정읍시장이 시민 행복과 번영을 위한 시정 정책들을 밝혔습니다. 20일 새벽 5시쯤 김제시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트럭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포터 차량 운전자 50대 A씨가 숨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생산성이 낮은 어업인들에게 한 가구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16교 없는 섬 등에 거주하면서 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차례상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전북 지역 설 명절 물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진섭 정읍시장을 만나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해 문화적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 등 문화수건 사업들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연간 300량 규모의 생산이 예상되는 전동차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이제 2월 말 아니면 3월 초쯤 정식 준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철도 차량 조립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조립된 철도 차량은 아마 7월 중에 1호 GTX가 아마 정읍에서 생산이 될 것 같다는. 유진섭 정읍시장은 올해 시정 방향을 시민 행복, 정읍 번영 시대로 내걸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도심 순환형 둘레길 조성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기점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정읍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2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라벤더 축제를 기점으로 정읍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지금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올해의 축제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동의한다면 아마 라벤더 축제장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계획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선정된 88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5개 사업 모두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의 신년 대담은 24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20일 오전 5시쯤 김제시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트럭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포터 차량 운전자 50대 A씨가 숨졌고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럭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어업 생산성이 낮으며 정주 여건이 열악한 섬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세대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16교 없는 섬 등에 거주하면서 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입니다.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지역 어촌계 등을 통해 사업 신청서를 받습니다. 읍면 동장에게 올해 5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신청 자격 등을 검토해 11월에 수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를 위해 어디서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전북 지역 설 명절 물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의 경우 전통시장이 22만 2천 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트와 백화점 평균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6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전통시장이 대체로 저렴하지만 밀가루는 백화점이, 사과와 참조개 등은 대형마트가, 고사리와 가래떡 등은 중소형마트가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무와 배추 등 20가지였고 가격이 내린 품목은 단감과 쌀 등 14가지였습니다. 통신의 발달로 도시와 농촌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LTE 전송 속도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지원사들과 함께 스마트 정보 서비스 지원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정보 소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남원시의회 정보격차 정책연구회 이미선 의원을 찾아 김나무 기자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보 격차에 대한 연구가 정부에서 하는 게 일률적으로 전국을 똑같이 두고 뭐 취약계층을 5가지 종류로 분류한다랄지 아니면 뭐 7가지 종류로 조금 더 그 취약계층 분류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격차들을 좀 단편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이번에 저는 분명 대도시하고 여기 농촌 지역의 그런 정보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전북 지역 안에서도 지역별 차이 그리고 남원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정보 차이가 뭐고 그래서 그 접근이나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이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으니 주민 밀착 분야에서 근무하는 그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보 격차는 어떠하고 그래서 남원의 실태를 점검하고 또 그 안에서도 동과 그 읍면 지역의 차이는 어떠한지 그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연구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때 동은 동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그 공무원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한 14분 정도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경험에서 주요한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마트 환경이 되면서 더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만큼의 또 애로사항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저장해서 그걸로 이렇게 민원을 뭐 신청하면 사실 그거를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합법적이지 않아서 근데 그런 요구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런 그러니까 행정이 그만큼 속도를 못 맞춰가는 것은 아닌데 이제 좀 잘못 정보를 습득하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 교육 같은 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어디 뭐 읍면이나 어디 동 이렇게 해서 뭐 지원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제 단편적인 서비스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연구를 보면 뭐 읍면 지역은 조금 더 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없다랄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스마트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이나 이장님들 뭐 그 지금 뭐 생활지원사랄지 뭐 자유방범대 그러니까 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더 우리에게 맞다. 그러니까 읍면은 또 더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서비스가 대민 서비스가 더 필요한 부분이 읍면이고 오히려 이제 동지역은 이런 스마트 환경에 맞춰서 좀 변화해 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더 정보 접근 뭐 전광판이랄지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여기 동네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 환경적으로 읍면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통장, 이장, 그리고 우리 이제 생활지원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해소 역할을 할 사람들이 결국은 이 방문하는 그 우리가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그 지원책인 그 생활지원사들이 될 텐데 이분들이 조금 합해서 그러니까 행정도 합해지고 그래서 정책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조금 스마트 환경과 그러니까 이렇게 인적인 그 매개체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같이 이 스마트 환경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진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운동 전문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연맹도 달라지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 설립된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9개 지역에서 활발한 소비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운동은 사실 어떤 단체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힘을 합해서 권리를 얘기해야 가능한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안군에서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가 학교 체육 시설을 쓰는 동호회에 이용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구성된 20명 이상인 단체와 동호회입니다. 학교 체육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납부한 이용료의 50%를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일 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인데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낮 최고 기온 9도 선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주 중반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 충청 이남에 먼저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오르실 때 날씨 상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